올해는 뭐 상승장으로 봐야 되고요. 그 상승 신호가 3월 FMC에서 나왔다고 봐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부터는 한 2, 3년 길게 서서히 대세 상승으로 간다. 지금이 뭐 상승장 초입이다. 행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희근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채널 처음 오셨는데 요즘 사실 TV에서 오랜 기간 동안 또 노출되셨고 최근에 유튜브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채널도 일단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저희 채널은 처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자기소개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1998년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울 때 기업평가로부터 한 25년 금융시장에 있어온 이희근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으로는 지금 최근에 국내 증시 흐름이 좀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코스피 3,000 또 돌파 전망까지도 좀 나와 있는 상황인데 현재 증시에 대한 방향성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는 뭐 상승장으로 봐야 되고요. 그 상승 신호가 3월 FMC에서 나왔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3월 FMC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시장 뭐 방향성과 또 향후 어디까지 상승할까 그 얘기도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3월 FMC 때 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올해 몇 번 금리 인하를 하느냐 그게 이제 3번으로 나왔죠. 그래서 3번을 한다 안 한다 보다는 3번으로 일단 나왔다. 기대감이 있다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최소한 3번 한다고 보면 6월, 9월, 12월 그러면 뭐 빠르면 6월부터 금리 인하 그러면 시장은 지금부터 서서히 상승을 한다고 봐야 되고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올해 FMC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포인트는 뭐 3월 FMC 끝나자마자 6월 금리 인하 확률이 확 높아졌다는 겁니다. FMC 하기 전에는 한 59%랐는데 끝나고는 75%로 높아졌기 때문에 여전히 6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있고 시장은 그걸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길게 본다면 작년 12월 FMC하고 차이점은 경기는 더 좋아졌고 경기가 좋아진 만큼 향후 2, 3년을 보면 금리 인하는 천천히 한다. 그런 개념을 보면 시장은 향후 2, 3년 계속 상승을 할 수 있다. 그게 녹아 들어있다고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미국이 금리를 서서히 오랫동안 인하를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뭐 본다면 미국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뭐 다음 달러가 기본적으로 약세로 움직일 수가 있고 달러가 약세로 움직이면 반대로 원화는 강세로 움직일 수 있고 그러면 외국인들은 환수익을 내기 위해서 우리 시장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올 수 있고요. 또 돈들은 항상 먼저 움직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 먼저 움직임이 지난 2월 달에 나타났다고 보여지고요. 2월 달 외국인 순매수 상황을 한번 보여드리면 사실 외국인들이 작년 8월, 9월, 10월 매도를 할 때는 뭐 코스피가 조정을 받았고요. 또 매수를 할 때는 상승이 나왔고 특히 2월 달에 외국인들이 7조 8,580억 월간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매수가 들어왔다. 그래서 역대 이렇게 최고 매수를 들어온 것은 단순히 뭐 우리 시장 상승만 보고 들어온 게 아니고 환율 수익도 보고 들어왔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1달러에 1,330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 들어올 때 외국인 입장에서는 1달러를 두고 1,330원을 받아서 주식을 산다고 가정을 하고 원화가 강세로 가서 달러당 1,000원까지 갔다. 그러면 나갈 때 1,000원을 주고 1달러를 받아서 나간다. 그러면 환율에서만 30% 이상 수익이 나고 항상 외국인들은 환수일가 주식 상승, 자본 수익을 같이 보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역대 최고로 들어온 게 이번뿐만 아니고 과거로도 되돌아가 보면 2009년 4월 달 그 당시에서도 외국인들이 월간 기준 최대 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했고 그리고는 시장이 원화가 강세로 갔고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2월 달에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온 건 우연히 들어온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고 들어왔다고 보여지고 여기에서 또 팁을 하나 드리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올 때 사실 어떤 종목, 어떤 섹터가 매수하는지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2월 달에 많이 매수한 게 현대차고 두 번째가 SK하이닉스. 업종으로 보면 자동차, 반도체다. 뭐 요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과거 이렇게까지 이제 외국인들이 월간 기준 최대 매수했었을 때가 2009년 아까 4월이었고요. 예. 그 이후로 또 한국 증시가 굉장히 좋았던 것들이 이제 보여졌었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가장 최근 올해 2월에 그런 흐름이 좀 나왔었고 외국인들은 특히나 좀 반도체, 자동차 이런 쪽으로 많이 매수를 했다. 이런 포인트네요. 네. 저도 굉장히 이제 대표님의 그런 뷰와 굉장히 좀 유사한 뷰를 좀 갖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또 공감이 많이 되는데 저도 이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이제 원화 강세 그로 인해 외국인들이 계속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좀 기대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대표님 가장 최근에 이 단기적인 흐름을 보면 갑자기 환율이 좀 치솟는 움직임도 나왔었는데 이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 흐름이 사실은 경기하고 연결이 됐다고 보고요. 방향성은 사실 쭉 강세로 가는데 이게 뭐 금융시장이 지속적으로 안 움직이고 튀었다 올랐다 개인들이 어느 쪽으로 갈까 항상 고민이 들도록 하면서 결국 방향성은 금리 따라 강세로 가는데 그걸 과거 상황으로 이렇게 보면 일단 미국 금리 움직임을 먼저 보게 되면 2000년도 초반에도 인상을 하다가 확 한번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뭐 2007년 금융위기 때 하락을 했고 코로나 위기 때 하락을 했고 그리고 지금 높게 올라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항상 뭐 개인들이 방향성을 알기 쉽게 다 뭐 강세로 간다 그러면 누구나 돈을 버는데 항상 시점 자체에서 보면 강세로 갈지 약세로 갈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지만 항상 뭐 금리 따라 움직였으니까요. 그래서 미국 기준금리 과거 상황을 보게 되면 뭐 2000년도 위기가 오면서 뭐 금리를 강하게 인하하고 이때도 달러가 약세로 확 움직였고요. 이제 항상 환율이라는 게 뭐 강세로 예측한 대로 쫙 가버리면 뭐 개인들이 수익을 내지만 항상 보면 그 시점에서 보면 상승일지 하락일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금리의 방향성하고 달러의 방향성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현재 금리 위치가 5.5%고 과거는 항상 위기가 오면서 금리가 강하게 미국 금리가 인하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미국 경기가 튼튼하니까 과거처럼 한 번에 이렇게 좀 확 인하하기보다는 점진적인 인하가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환율을 볼 때는 당장보다는 강하게 확 인하하면 환율 방향이 명확하게 나오는데 점진적으로 인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왜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할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네.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일단 먼저 소비자 물가입니다. 소비자 물가를 보게 되면 2022년 6월 달에 미국 소비자 물가가 9.1% 워낙 높았다가 빠르게 안정이 되는가 싶었지만 3%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2% 가는 건 사실 더 어렵고요. 또 잘못하다가 과거에 소비자 물가 위로 튀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섣불리 인하하기도 어렵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미국 금융, 자산 시장이 너무나 핫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케일러 주택 가격 지수인데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끊임없이 치솟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하기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또 물론 주식시장도 뭐 3대 지수도 신고가를 내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금융이나 자산시장이 너무 핫하니까 강하게 금리 인하하기는 어렵다. 조심스럽게 인하할 거다.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3번 인하하겠다고는 신호를 준 건 자산시장이나 이런 걸 해치지 않겠다. 계속 상승을 뭐 내버려 두겠다. 이런 심리도 좀 깔려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자산 시장을 염두를 했다면 2번 정도로 나왔을 건데 3번 그대로 나왔으니까 금리 인하가요. 네네. 또 여기에 미국 경제를 보면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을 보면 뭐 쭉 지난 반세기 50년 전 그 수준으로 완전 고용 수준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연준 같은 경우는 실업률 5% 기준으로 봤는데 지금 3%대니까 뭐 완전
뭐 고용 수준 속에 있다. 그래서 경기 좋고 물가는 잡히고 있지만 확실하게 잡힌 건 아니고 자산 시장이 뭐 핫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도 강하게 금리 인하를 하기는 어렵다. 그러면서 서서히 인하할 거다. 그러면 과거에 미국 금리 인하하고 달러 움직임을 연도별로 같이 겹쳐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시면 네. 금리를 인하할 때 달러는 약세로 움직였고요. 인상을 할 때는 강세로, 또 인하를 할 때 인하하기 전에 약세로 움직임 나오고, 그러고 인상하기 전에 돈으로 먼저 움직이니까요. 금리보다 달러가 먼저 움직이고. 그러면 지금은 인하하기 전이지만 항상 달러 고점보다는 한 단계 하락을 해 있고요. 거기서 횡보를 해가고 있고, 그러면 서서히 금리 인하를 한다면 이번에는 달러 약세가 서서히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달러 약세가 서서히 진행된다는 것은 우리 원화는 서서히 강세로 간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원화가 강세로 갔을 때 원화하고 우리 코스피 지수하고 겹쳐서 한번 보게 되면 이제 과거를 이렇게 보면 코스피 지수가 원화가 가장 서서히 강세로 대세 강세로 갔는 게 2003년에서 2007년입니다. 이 당시 코스피 지수도 가장 또 핫하게 뭐 5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뭐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뷰는 이때 위치하고 지금 원화 위치도 모양도 비슷하고 비슷한 위치고 또 달러가 약세로 간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부터는 한 2, 3년 길게 서서히 대세 상승으로 간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환율 측면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지금이 뭐 상승장 초입이다. 초입 구간에서 주식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이 결론적으로는 국내 증시 시장의 상승장 초입 구간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한국 주식에 대한 비중을 좀 늘려야 된다라는 포지션으로 얘기해 주신 거네요. 네. 거기에서 이제 참고적으로 하나 더 보면 외국인들은 뭐 환수익을 보고에 들어오기 때문에 달러가 가장 비쌀 때 반대로 보면 이머징 환율이 가장 약할 때 매수가 들어오면서 환수익과 주식 상승하는 자본 수익을 같이 노리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도 똑같이 대응을 하면 돼요. 그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원화가 가장 비쌀 때 미국 시장에 갔을 때가 유리하고요. 반대로 하면 달러가 가장 약할 때니까 그때 미국 시장에 달러를 매수한다 보면 원화가 1,000원 이하로 왔을 때 그때 미국 시장에 들어가고 들어갈 때 중요한 건 이 시점에서는 미국 주식보다는 미국 채권을 매수해야 되고요. 항상 원화가 1,000원 이하 밑으로 갔을 때는 위기가 발생하고 원화가 약세로 가고 달러가 강세로 확 갔으니까 1,000원 이하로 강하게 갔을 때는 서서히 미국 쪽 달러를 매수한다. 즉 미국 채권을 매수한다. 그렇게 보면 뭐 버블이 터지면서 채권 가격은 치솟고 그리고 달러 가격 치솟으면서 양쪽 다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너무 일찍 미국 시장에 들어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특히 채권 같은 경우는 서서히 금리 인하니까 너무 일찍 매수하면 또 소외될 수 있으니까요. 결국 지금 전체적인 돈의 흐름 관점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에 맞물려 원화 강세 흐름과 동시에 한국 주식의 상승 흐름에 좀 주목해보자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 부분을 매우 공감하는 바인데 한 가지 조금 이제 많은 분들께서 좀 생각을 하실 만한 게 이 성장률 관점에서 워낙 미국의 지금 경기가 탄탄하고 강하게 성장하고 있고 특히나 AI 분야에 있어서 근데 한국 주식 한국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성장률이 또 예전만큼 좋지 못하다 보니까 완전 저성장 국면으로 빠져드니까 이게 뭔가 돈의 흐름이 유입되고 뭐 싼 건 알겠는데 이게 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어라는 물음표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요번 상승장의 특징을 보면 과거 같은 경우는 2003년에서 7년은 중국이 워낙 핫하게 움직일 때 경제 성장으로 따라서 강하게 갔는데 이번 성장은 그런 것보다는 벌써 뭐 풀린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풀린 돈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러면 이렇게 풀린 돈들은 경기가 조금 좋아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위험자산 쪽으로 넘어오는데 그게 특히 뭐 이머징 환율 쪽도 위험자산에 해당되니까 좀 더 안정해지고
뭐 그렇게 되면 한 번에 확 들어오는 뭐 크게 보면 뭐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큰 그레이트 체인징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또 한번 확 일어날 걸로 보고 그렇게 되면 또 주식이라는 게 서서히 상승을 하다가 어느 순간 레벨업이 됐다가 또 지루하게 가다가 그래서 어느 순간 그런 시점이 나오면 또 한풀 시장이 간다는 인식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시장이 미국 시장이 말씀한 대로 워낙 핫하니까 과거 중국 관련주보다는 미국 관련주 위주로 매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과거의 움직임하고 차이점을 보면 지난 2003년에서 2007년 대세 상승 때는 코스피 지수가 약 한 300% 상승을 했고 특히 중국 관련주 또 경기 민감주인 조선철강 화학 위주로 그중에 대장주인 뭐 과거 현대중공업이고 지금 HD 한국조선해양이 33배 크게 움직였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중국이 우리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중국 관련주 매수하면 안 되고 반대로 가장 강하게 가는 미국 쪽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렇다면 미국에서 지금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가 AI를 바탕으로 한 반도체,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를 바탕으로 한 바이오. 그래서 반도체 바이오, 그 다음에 또 미국 쪽에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 자동차나 2차 전지.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치열한 싸움인데 미국, 대중국 제재를 들어가면서 막아지는 부분. 대신 이 부분은 뭐 2차 전지는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뒤쪽에 뭐 하반기부터 매수가 좋은데 미국 중심으로 시각은 봐야 된다.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